나들이 대표도 별님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창업 프로세스, 서류, 절차, 뭐 세금, 자금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인 식당 창업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우선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는 식당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냥 일반 가게 상점을 정해서 식당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저희는 라이센스 트랜스퍼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할 프로세스는 처음에 이제 가게를 보시겠죠. 이제 예산이랑 뭐 그거에 맞춰서 가게를 보시고, 가게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플라노라고 해서 가게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이랑 그 가게의 모양 생김새가 꼭 똑같아야 해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봐서 이 가게가 마음에 드시면 이제 트랜스퍼서 준비를 하시겠죠. 그때는 중요한 건 라이센스명이야 사업자 명의가 같은지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게에 그런 컴플레인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걸 엑스페디엔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유주 빚은 넘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소유주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 또 이제 같이 넘겨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이 되시면 가계약을 쓰게 됩니다. 콘트라토 데 아라라고 해서 가계약을 쓰게 되시고, 여기에 이제 이 가계약이지만 거의 본계약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엑스페디엔테 그런 컴플레인 같은 게 있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 뭐 빚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다, 이런 거 조항들을 다 걸어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다 되면 아윤타미엔토에 가서 라이센스를 이제 바꾸셔야 돼요. 이제 트랜스퍼서를 받으시는 거고, 이제 라이센스 명의가 변경이 되면 이제 공사랑 뭐 이런 거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다 준비가, 공사가 끝나고 준비가 되시면 아시엔다, 이제 스페인은 세금 내는 곳이죠. 거기에다 이제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 부분도, 두 번째 세금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그러니까 식당의 경우 내야 되는 세금이 한 6가지 정도 돼요. 일단 부가세 분기마다 내고요. 소득세, 요거는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내고, 그리고 세구리다 소시알, 직원을 고용했을 때 나는 한국으로 치면 4대 보험, 그리고 이제 직원 원천 징수, 그리고 테라스 세금, 그리고 레시도라고 해서 쓰레기 버리는 세금, 이렇게 내시는데, 사실 세금 같은 부분은 생각하시는 가게 규모나 이제 직원 수나 그리고 이제 예상 매출을 고려하셔서 히스토리아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사실. 그래서 세금 부분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는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다, 이 정도고, 그리고 한국보다 많이 냅니다. 네. 그리고 자금 마련 같은 경우는 포차는 저희가 이제 6년이 넘었어요. 6년 전에 가격이랑 지금 가격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6년 전에 오픈을 했을 때도 저희도 자금이 부족해서 굉장히 싼 가격을 잘 찾아서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서 해서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차의 경우에는 큰 돈은 안 들어서 어찌저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픈을 했고, 그리고 나들이 같은 경우도 사실 포차에서 저희가 번 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유 자금이 필요해서 저희가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가 코로나 직후에 금리가 막 올라갈 때라서 금리도 되게 높았고, 그리고 대출도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요. 저희가 포차의 소득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 대출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 그래서 제가 자금 같은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픈 이제 할 때 예상 금액이 있잖아요. 예산이. 이제 트레스파스에 얼마 들고, 이제 인테리어에 얼마 들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예산을 잡으실 때도 넉넉하게 잡으시고, 그리고 그 잡은 예산을 20% 정도는 더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오픈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버틸 자금 있으면 좋고요. 안 된다면 최소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금액 있어야 돼. 그 버틸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고정비들이겠죠.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이제 재료 사고 뭐하고 하는 최소한 4달 정도는 버틸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하긴 해요. 이게 예산이 쫄리면 이게 사람이 쫄려가지고 인색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 장사는 좀 많이 베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예산이 쫄리면 좀 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응답 이제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궁금하신 점 이제 뭐 포스기나 장비 마련 같은 것도 이제 궁금하시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일도 아니에요. 그 트랜스포스를 받으시게 되면 그때 그 전주인들에게 이제 그 거래처 연락처도 받으시게 되고 이제 오픈을 하시게 되면 주변에 이제 같이 사장님들한테 여쭤봐도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기나 장비 마련 같은 건 이제 그러니까 오픈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다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업 프로세스 이제 서류나 절차나 세금이나 이런 거는 요 정도로 마무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좋은 히스토리아를 구해서 이제 초기부터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막상 하시기를 보면 이러면 뭘 해야 되지? 이제 스텝들이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문을 구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실 땐 그 변호사나 이런 헬스토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시겠다 마음 먹으시고 부동산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헬스토리에 지금 금액은 좀 나가더라도 먼저 구해서 어떻게 스텝을 절차대로 받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식당 사업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해요. 사실 오픈은 끝이 아니에요. 오픈을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오픈은 시작이기 때문에 오픈을 하고 나서 이거를 더 잘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식당 일이라는 게 굉장히 고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고 이제 사람 바로바로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고된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시기 전에 어떤 식당을 하고 싶으신지 왜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지? 그리고 내가 차리는 식당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까? 이런 거를 좀 먼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해서 나는 식당이 정말 하고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이제 컨셉을 잘 잡아야겠죠. 요즘에 이제 K푸드가 많이 인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식당들도 저희가 포차 차렸을 때보다 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고 사실 저희가 나들이를 오픈하고 나서 나들이랑 비슷한 컨셉의 식당이 한 2개가 생겼어요. 하나는 나들이 근처, 하나는 이제 포차 근처에 바베큐집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반찬 구성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이 심한 때에 어떻게 내 식당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컨셉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식당 창업이란 게 되게 쉽잖아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군이 아니라서 안 되면 때려치고 식당이나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식당을 창업하신다 하면 예상 매출이나 코스트나 이제 사업비를 조금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경쟁력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툴 중에 하나일 텐데,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하는 식당을 만들겠다 하면, 이제, 일수로 나눠보면 일별 찍어야 되는 이제 매출이 있잖아요. 이 매출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식당의 경쟁력과 컨셉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일을 많이 하실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포차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2년 동안은 한 14시간에서 16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문 열고 이제 퇴근하고 할 때까지 네, 그 정도는 했던 것 같고, 사실 휴무도 뭐 휴무라고 제대로 쉬는 그것도 없죠.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살아남으려고 계속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나들이랑 포차 두 개를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고 여전히 메뉴 고민을 하고, 어떤 식당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일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정한의 식당, 나의 경쟁력이 있는 식당을 이제 하겠다 마음만 먹으시면 사실 서류나 뭐 절차나 세금이나 이런 건 이제 그냥 하나의 일일 뿐이지, 네,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질문 듣고 계신 거죠? 제가 청중들이 안 보여서 지금 네. 어떤 분들이 전혀 감을 못 찾겠어서 제가 말을 너무 빨리 했나.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제 음성은 들리십니까, 사장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들려요. 저는 잘 네. 들려요. 잠시만요.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두 개의 한식당을 바르셀로나에서 운영 중이신데, 제가 정말 죄송하든 둘 다 방문을 안 해봐서. 근데 사장님께서 바르셀로나에 한식당을 차리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타겟층은 바르셀로나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방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현지에서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추셔가지고 더 이 메뉴나 제품이나 분위기나 이런 걸 개발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좀 끊겨서 들리는데 질문이 이제 저의 타겟 고객층이랑 어떤 걸 생각해서 메뉴를 개발하냐 이거 질문이 맞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 두 가게의 타겟이 좀 달라요. 이제 포차는 오래됐고 이제 현지 친구들이 이렇게 좀 더 좋아하고, 이제 나들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 때부터 한국 관광객들도 저희의 타겟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좀 두 가게가 타겟이 다른데, 저희는 타겟을 생각해서 음식 맛을 변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퓨전이라고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먹고 있는 음식을 저희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포차 같은 경우는 현지 고객의 비중이 월등히 높으니 우리 현지 고객이 좋아하는 메뉴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뭘까를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제 맛을 변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스페인 분들이 매운 것도 좋아하시고 잘 드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는 타깃층을 고려는 하지만 맛은 한국 맛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들이 같은 경우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찌개나 이제 그런 메뉴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전골이나 이런 것도.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이 좀 많아서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이 어떤 거냐면요. 레스토랑을 처음 오픈하실 때 컨셉이 확고한 상태에서 레스토랑 운영을 하셨나요? 아니면 하면서 뭔가 더 구체적으로 그 아이덴티티가 잡힌 건가요? 뭔가 레스토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그냥 거기 근처에 있는 손님들 연령대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경우가 있는 걸 봤는데 포차나 나들이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브랜딩 성장 과정이? 저희가 어떻게 브랜딩을 했냐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있고 이게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예. 네네네네. 네, 지금 저희 포차 바르셀로나랑 서울 나들이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네. 처음부터 그 아이덴티티를 그 컨셉을 확고하게 잡고 가셨는지 아니면은 문을 여신 다음에 시간과 함께 흘러감에 따라 그런 컨셉을 잡아가셨는지에 대해 지금 질문의 초점입니다. 네네네. 뭔지 알겠어요. 처음에 컨셉은 확실했어요. 예를 들어서 포차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 때, 왜 한국에 펍에 가면, 술집에 가면 막 역전 할매 맥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막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맥주 마시고 막 이런 게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런 한식주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거는 확고했죠. 근데 사실 식당이라는 게 이 컨셉을 확고하면 좋아요. 근데 메뉴나 뭐 서비스의 방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랑 계속 이제 응대를 하면서 맞춰가면서 바뀌어가는 거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만들 때 컨셉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건 이거고 나는 이 가게를 이 생각으로 만들었고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가고 근데 이제 식당을 열면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좋아하면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바뀌고 메뉴가 바뀌고 뭐 호흡들이 바뀌고 뭐 이런 거는 있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브랜딩 질문 받고 저는 그 브랜딩 이후에 마케팅이나 홍보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마케팅 방식이랑 여기 스페인에서 이제 현지인들 뭐 감성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다를 텐데 뭐 SNS 관리라든지 뭐 그 밖에 어떤 효과적인 여기서 먹혔던 마케팅 방식이 어떤 거였는지 일화랑 엮어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쥐약이에요, 약간. 네. 왜냐면 따로 마케팅에 저희는 돈을 쓰지는 않아요. 이제 포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스타로 계속 소통을 했고, 이제 나들이도 인스타로 이제 계속 소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따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뒤처졌다라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광고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포차 같은 걸 운영하면서 조금 힘들었을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 진짜 하나도 안 들려요, 이번에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차 운영하시면서 힘드셨을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너무 힘들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숙제입니다. 이게 네, 한 가게를 운영을 하던 두 가게를 운영을 하던 네,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늘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힘들고 일이 그리고 이제 많다 보니 네, 힘들죠. 나들이는 막 울면서 오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해소해야 되냐는 건 지금도 숙제인 것 같아요. 네, 막 스트레스 엄청 받다가도 이제 다시 마음을 잡아보자 하고 이제 다시 잡고. 근데 이거는 네, 다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그럼 혹시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인이 해야지 하고 뭐 이제 하다가 폭발하면 휴가 가고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재정적인 어떤 문제? 약간 재정적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재정적으로 힘든 순간이요? 네네. 포차는 저희가 들어간 돈이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비가 크지 않아서 저희가 초반에도 적자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똔똔은 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벌어간 돈은 없을지언정 이제 막 마이너스가 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나들이도 네, 저희가 나들이 오픈을 딱 했을 때 진짜 통통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포차에서 번 걸로 조금 메꿀 때도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가 많이 크게 난 적은 없었어요. 사실 네 진짜 운 좋게도 네 마이너스가 나서 재정적으로 쪼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못 보러 가는 달은 있었긴 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그러면 사장님 이상으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들으셨죠? 제가 청중분들이 안 보여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유익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